자, 정원호 성동구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원호입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네, 3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삼선 그때 이제 윤석열 당선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그 당선 직후에 지방선거여가지고 네네. 민주당이 굉장히 고전했죠. 예. 고전했는데 성동구청은 지켰어요. 네. 네. 그러면서 지지율도 압도적으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이 광풍 속에서 살아남았냐.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으셨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네. 4선 안 되죠? 네, 3연임까지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더 이상 구청장 못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정원호 성동구청장 저희 모셨는데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그 시리즈로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지금 그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스마트 쉼터. 이 성동구 스마트 쉼터 이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버스 기다리는데 이 스마트 쉼터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있어요. 사진 있습니까? 스마트 횡단보도 이거 다 세계적으로 그 보도된 건데 요 일을 시작하신 구청장이십니다. 네, 네. 스마트 버스 정류장 스마트 쉼터와 횡단보도 스마트 횡단보도는 OECD에서 우수 사례로 OECD 지정해서 저 스마트 횡단보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동이? 저거는 이제 보통 그 횡단보도를 보행인들도 위험하게 느끼지만 또 차량 운전하시는 분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좀 안전하게 바꾸면 상당히 보행 위주의 거리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안전하게 바뀐 겁니까? 저게 지금 이 보행자들은 차량이 정지선 안쪽으로 침범해서 바로 그 횡단보도 선 라인까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위험함을 느끼고요. 이제 차량들은 갑자기 이 인도에서 차도로 보행자가 들어올까봐 걱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스몬비라고 휴대폰 보다 보면 이제 그 정지선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거든 보행인들이. 그래서 거기를 바닥에다가 바닥 신호등이라고 해서 초록 불빛과 빨간 불빛이 드러 나오는 이 휴대폰을 보고 바닥을 얼굴을 향해서 걸어 다닐 때 눈에 띄을 수 있도록.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 정지선을 위반했을 때 이 CCTV에서 자동으로 차량 번호가 뜹니다. 위반했다고. 당신은 위반했다고? 네, 번호가.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그 명예를 중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신고가 된다기보다는 당신 차량 몇 번 번호 차량 그 정지선 위반했습니다. 그 신호가 이게 떠요? 전광판에? 넛지 같은 건데요.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 굉장히 밝게 이렇게 멀리서도 조명을 비춰서 멀리서도 횡단보도가 저기 있구나라고 밤에도 인식할 수 있도록 저렇게 밝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첨단 기술들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만들었는데 저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교통사고량이 60%가 줄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량이. 그리고 중상의 경우는 8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효과가 있네요. 수치로 확인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걸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으로 이제 확대하고 있어서 아마 지방을 가도 또 서울 다른 지역을 가도 저게 다 있고요. 그러니까 성동구에서 이거 만든 거 보고 퍼져나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OECD 사례로 퍼져나간다고요? OECD에서 우수 사례로 해서 이걸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좀 벤치마킹하라고 해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또 그 밖의 나라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많잖아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도 성수동에도 있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처음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는 이게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아직 없어서 전 세계 사례를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 몇 가지 그 저희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받아들여서 일단 첫 번째로는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구청이 3자 협약을 맺어서 신사협정이죠. 그래서 상생 협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건물주는 임대료를 이제 지나치게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임차인은 이곳의 상권을 시키겠다. 그래야 이제 건물 가치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이 그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이래 간접적으로 이제 예산을 투자해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3자 협약을 하면 거기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진 가치가 건물주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각기 이게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도 좀 장기적으로 안 풀리니 저희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랑 상인단체 함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걸 한번 개정을 해서 한번 했죠. 예, 상당히 많이 진척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직도 일정 부분 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나오는 건 그때 다 못하고 하나 못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환산보증금으로 9억 이상들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넘어가는 큰 규모 또는 장사가 잘 되는 지역에 높은 임대료가 있는 곳 이런 구역에서는 보장을 못 받아서 그게 지금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그 현안들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어디나 있는 문제를 성수동은 조금 다르게 해결해 왔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리고 그게 주목받았고 그 처리를 주민들이 인정을 해서 성수동에서는 보수 성향의 주민들도 나는 윤석열을 뽑았지만 구청장은 정원호를 뽑았어. 이런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그러니까 그 자기 정치 성향을 넘어서 정원호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네, 그래서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보수 정치 성향은 보수인데 성동구청장은 정원호가 좋아. 그 비결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네, 네. 뭐 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네마다 수건 사업이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면 주민들이 피부로 변화를 느끼고 그러면서 살기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전화번호 공개했다면서요? 예, 오래전부터 공개해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 받으신다면서요? 네, 네. 예, 전화는 뭐 자주 못 받지만 문자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성동구 성공버스라는 게 뭡니까? 새로 들었는데 최근에. 성동구 공공 셔틀 버스인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서울 시내 구조가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이런 게 그렇죠. 이제 공공 그 교통수단인데 마을버스는 구청단에서 보면 제일 필요한 시설인데 예를 들면 한 지역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그 단지랑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전철역이나 관공서를 연결해주는 교통수단이 있어야 차를 안 타고 그렇죠. 공공시설을 공공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허가권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잘 안 해주니까 구청장들의 가장 큰 이제 애로사항이 마을버스 만드는 건데 허가를 안 해주면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들이 몇 번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예 그러면 이 마을버스 없는 노선에 공공교통수단을 만들어 보자. 구청에서 운영하는. 네네. 구청에서 운영하는 버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그래 줄여서 무료역에다가 성공버스입니다. 저희가 좀 돈을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무료 버스로 마을 버스를 대체하고 있는 겁니까? 네, 없는 노선에 대처를 해서 그러면 이제 없는 노선마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존 교통수단을 보완하는 그런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할 때 마을버스 회사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수요가 준다 마을버스를 공공버스가 무료인데 다 그거 타지 누가 이거 타겠냐 해서 엄청 반대를 했는데 해봤더니 제가 이제 그 좀 설득을 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나서 보자. 그래서 이제 일일이 만나서 설득을 해서 시행을 했더니 오히려
마을버스 이행 이 승객 증가율이 7.4%나 늘었습니다. 아, 연계가 되니까 더 많이 이용하는구나.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설을 세운 게 맞았고, 그래서 마을버스들도 이제 굉장히 승객이 늘어서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아니 마을버스를 유치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안 해주니까 못한 거였는데, 네네. 그래서 그 마을버스 연계에 빈틈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걸로 무료로 채웠더니 오히려 마을버스 이용객이 더 늘어났다. 네. 야, 오세훈의 한강버스와 비교된다는 문자가 있네요. 아니 그래서 3년임 끝나고 네.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네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 공장장님께서 예. 제가 3년 전에 여기 나왔을 때 3년이 끝나면 할 일이 없는데 뭐 할 거냐고 그때도 물어서 여쭤봤는데, 제가 아직 생각 안 해봤다고 했더니 예. 이제 지금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네. 그 서울시장도 한번 넣어놓고 고민해봐라라고 예.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적어놓지는 않았고요. 근데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선택지 있습니까 이제? 이제 고민은 좀 해봐야겠다 싶은데요. 지난번에 그 나왔을 때 공장님께서 구청장을 잘하면 예. 더 큰 단위의 큰 단위의 행정도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시장 한번 고민해 보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때 서울시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죠? 예. 그래서 모신 건데 3년 동안 생각해봤냐고 모신. 처음에 이제 덕담으로 국회의원도 갈 수도 있고, 예. 백수가 될 수도 있고, 예. 서울시장 도전할 수도 있죠. 예. 처음에 덕담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 민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민원으로 서울시장 도전하시라고. 네, 그래서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이제 여기서 2년 끝내지 말고 서울시 전체를 맡아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민원입니다. 네.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고요?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결심을 하신 건 아니고요? 네, 네. 고민만 하시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서 이제 그만하지? 첫째. 네. 아니야. 국회의원 도전은 어때? 예. 아니야. 지자체장으로 지도단체장이었으니까 이제 광역단체장 서울시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여러 가지 갈리죠. 네, 네. 그 중에 제일 많은 퍼센티지가 어디입니까? 이제 아마 행정을 해서 그런지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서울시장 도전해 보라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 오세훈 시장 최근에 여기저기서 나와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 네. 오세훈 시장 이거는 잘못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대목 하나만 짚어 보신다면요. 뭐 한강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이 아파트 문제, 집값 문제 나왔을 때 구청장들과 함께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토호제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는 그거 정말 잘못되신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정부는 이 불난 곳에 이 소방수처럼 긴급 투입된 거거든요. 원래 이 서울시 주거 문제의 책임 권한이 거의 90% 이상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애초에. 예.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에 할 수 있는 분은 두 분이 권한이 있는데 서울시장하고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이 차지하는 거는 정비 사업.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택지 개발 사업인데 정비 사업은 서울시장이 인허가권을 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서울시 내 아파트 공급의 90% 이상이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급 관리를 하셨어야 되고 전임 시장에 이 1년간 한 5만 원씩 공급했고 당신께서는 한 3만 원씩 공급을 했고 올해 한 2만 원 단위로 줄어들었는데 그럼 공급이 줄어든 걸 이미 알고 계시고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긴 하셨지만 줄어든 걸 알고 있었으면 수요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 책임인데 예. 그래서 불이 난 것을 정부가 투입됐는데 정부 비난을 하고 있더라. 자기 잘못인데. 원래 본인 책임이 제일 크시고 해결책도 본인이 찾으셔야 되고 그게 이제 원칙인데 물론 정부도 책임이 같이 있긴 합니다만은 큰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는데 오히려 정부를 물론 이제 정부가 극약 처방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겠지만 좀 지켜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대안을 같이 연구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유체 이탈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해놓고 네. 정부가 불 끄러 들어왔더니 불을 잘 못 끄는 것 같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혹은 불을 더 지르는 것 같다고. 그 자기가 책임져야 할 걸 마치 관람객처럼 논평하고 있더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거는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고 주목하고 계신 대목은요. 그래서 그 같은 아파트 공급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이제 행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서 네. 단축해가지고 31만 원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6.5년, 6년에서 7년 정도를 단축해서 31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시장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건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신통기획 1이나 2나 뭐 비슷한 대책이니까 반응이 없었던 건데 저는 그 핵심 요인이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다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겨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정비구역이 서울시 내 1,000군데나 됩니다. 그 1,000군데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 건데 거기서 전부 몰려 있는 거죠. 깔때기처럼 병목처럼.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해소를 해야 좀 빨리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걸 해소하는 가장 큰 방법은 1,000세대 이상의 그 대규모 사업장은 서울시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관리하고 1,0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각 구청에다가 인허가권을 넘겨서 구에서 관리하면 된다. 1,000세대 이상이 정비사업 숫자로는 80%나 됩니다. 숫자로는. 그런데 물량으로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구청에서 관리해도 충분하고 서울시 일은 80%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풀어야 되는데 똑같이 이 인허가권을 틀어지고서 진도는 못 내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내가 훨씬 더 잘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고 그렇게 들렸나요? 네. 자 오늘 그러면은 아직 지방선거 얘기들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서 오늘 첫 시간을 모셨는데 한 번만 모시고 지나갈 일은 아니고 몇 번 더 모셔야 되겠네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네. 자주까지는 안 되고요. 네. 몇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첫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